And I love this countr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안녕하세요. 접하기 어려운 해외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다루는 크리슈입니다. 오늘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정치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재미없는 역사 얘기는 최대한 짧게 하면서 교과서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최대한 오늘날 미국 사회의 현안과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은 보수주의와 국가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빠지게 되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날 미국 사회를 이해하고 여러 사회적인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정당 간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미국 정치에서 인종차별 폐지와 시민의 평등권, 즉 성별,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는 권리의 보장, 이것을 논하게 되면 어느 정당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CNN, CNBC 등 많은 대중매체들, 그리고 TV에서 보는 많은 미국 연예인들, 더 나아가 할리우드까지 이런 것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의 극자화에 대해서는 저의 이전 영상에서 꼭 한번 보시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미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인종차별 폐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라고 섣불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답이 맞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정당의 역사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부터 볼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1829년 창당 이래 평등과 자유를 시민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들의 입법을 반대해 왔습니다. 1800년대 당시 민주당은 노예제를 옹호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을 상대로 남북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KKK라는 백일 우월주의 단체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1950년대 및 60년대 입법 과정에 있던 흑인들에게 투표권 부여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민권법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율은 민주당이 약 60%에 그친 반면 공화당은 80% 이상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다음은 공화당입니다. 노예제 폐지를 목표로 1854년에 창당된 공화당은 남북전쟁 당시 미국 서부권으로 노예제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노예제는 미국 역사에 분명 큰 아픔으로 남겨졌는데요. 종전과 함께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이었죠. 민주당 출신의 당원이 민주당 남부군이 항복을 선언한 바로 6일 뒤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게 되죠. 그 이후 공화당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한 예로 1857년 드레드 스캇 대 샌포드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레드 스캇이라는 흑인 노예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흑인들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예는 시민이 아니라 소유물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판결을 내린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법관 9명 중 노예제에 찬성한 7명의 대법관은 민주당 출신이었고, 이를 반대한 대법관 2명은 공화당 출신이었습니다. 머리가 약간씩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과거 역사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날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정책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 총기 규제 강화, 동성결혼 찬성, 낙태의 자유, 큰 정부 비즈니스 개입, 세금 인상, 그리고 주요 지지층은 흑인, 라틴계 미국인 등 유색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서 총기 소유 자유, 동성결혼 반대, 낙태 규제,
작은 정부,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낮은 세율을 통한 투자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부의 분배. 주요 지지층은 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시지 않나요?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유색인종이다? 네, 제대로 보셨네요. 이상하게도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은 백인들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흑인, 아시아계, 라틴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당이 약간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1960년대로 돌아와서 당시 입법 절차에 있던 공민권법을 막으려던 민주당의 노력이 실패하자 민주당은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1960년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민주당 출신의 존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 흑인 땡땡이들이 투표를 하게 될 거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을 찍게 하자라는 비열한 노선을 띠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민주당의 교묘한 흑인 및 유색인종 친화 정책이 시작되었고 오늘날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흑인 등 유색인종이 된 이유이기도 하죠. 현재 미국 중산층 및 빈곤층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인종으로 미국 흑인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이때부터 이어져온 흑인 최저임금제, 흑인 빈곤 지원 정책, 흑인 미혼모 지원 정책 등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도입한 흑인들에 대한 퍼주기식 복지제도들로 인해 흑인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안일한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흑인층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지한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떡을 주게 되면 다음날 또 와서 더 큰 떡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복지제도의 노예로 전락한 셈이죠. 여하튼 간에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유색인종이다 보니까 요즘 보는 미국, 멕시코 국경에 커다란 장벽을 세우겠다는 트럼프 월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유색인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거 때 유리해지니까요. 선거 때만 유색인종한테 어필하고 끝나면 버린다는 말도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놀러 가본 도시이기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한마디로 요즘 샌프란시스코가 예전에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고 합니다. There's more feces on the sidewalks than I've ever seen, growing up here. That was something that wasn't the norm. 샌프란시스코 시내 153개 블럭을 조사한 결과 모든 블럭에 쓰레기와 인분 300개 이상의 덩어리 그리고 100개의 마약 주사기와 바늘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똥통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심지어 시에서는 똥맵이라고 하여 조사 결과를 맵에다가 표기를 하여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의 주제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얘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정치 시스템이 약간 특이한 게 일단은 미국 전체를 관할하는 연방정부가 존재하지만 각 주마다 자치권을 부여하고 마치 각 주가 미국 내에 있는 하나의 작은 나라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51개 주 중에서 특히나 캘리포니아주가 자유분방한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이 항상 우세한 미국의 대표적인 주입니다. 특히나 샌프란시스코가 2013년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낸시 펠로시라는 민주당 의원이 2013년부터 샌프란시스코를 사실상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도시의 노숙자, 인분, 마약 및 바늘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정책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시는 매년 440만 개 이상의 주사기와 바늘을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마약 센터들을 설립하였는데
마약 치료센터가 아니라 마약을 방해 없이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게 투여할 수 있는 전용 센터들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전철이라고 불리는 바트를 타실 생각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샌프란시스코시는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나쁘다고 만장일치로 이를 금지시키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미국의 아주 모범적인 민주당 지역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슈였습니다.